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 연구교수 김영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 탈주민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점검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 북한 이탈주민 성공 창업자분들의 어떤 특성, 성공 창업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간략히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땠어요? 우리 주변에 남한 창업자분들 대표님들 주변에 잘 알고 계시거나 우리가 또 이제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기회가 열려서 우리가 염원하는 그런 평화 통일이 된다거나 하여 아무튼 우리가 북한에서 만약에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남한에서 계셨던 분들, 대표님들, 창업자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강점도 있겠죠?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 창업자분들의 강점도 나름대로 잘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연령대라든지 예전에 이제 북에서 이제 살다 오신 어떤 지역이라든지 북한 이탈주민 창업자분들도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각 그룹별 어떤 강점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어떤 논리를 보강해 나가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면은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는요, 첫 번째로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실제로 제가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같이 좀 보여드리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왜냐면 실물을 좀 봐야지 여러분들이 좀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의견, 이미 이분들이 판매하는 것을 사본 적 있는 분들과 아직 사본 적은 없는데 잠재적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나누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이탈주민의 한 개의 어떤 사업체가 아니라 이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창업 생태계가 보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어떤 제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이탈주민 분들의 어떤 창업 아이템 내용을 물품과 서비스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물품은 이제 크게 원재료를 써서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제품과 이미 완성된 거를 이제 되파는 상품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제품이든 상품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물품과는 달리 무형의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눈에 딱 보이는 물품 위주로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이만갑이나 TV 홈쇼핑 채널로 너무 많이 접해 보셨을 유명하신 분이죠. 전철우 대표님. 그 전철우 대표님의 어떤 창업과 기업가 정신 관련한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때 대표님 회사를 계속 방문 드렸었는데요. 동의를 구하고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언급하였습니다. 좌측에는 보시면 여러분들 빨강 냉면, 우측에 이제 시기 방향으로 한식 조미료, 고양다시, 제주 흑돼지구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좌측에는 이제 온반은 이제 북한 평양 지역의 음식이죠. 온반뿐 아니라 삼계탕, 소갈비탕 같은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레토르트 제품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참 추운 날씨에 좀 제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미 보셨던 내용 말고도 비빔냉면 밀키트 상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님 그 회사 방문을 드렸을 때 회사 입구에 동그랗게 이제 냉면으로 대동단결 이런 어떤 동그란 어떤 쟁반 모양 장식품 위에 재미있는 구호가 써져 있었던 게 생각나네요. 자, 다음으로 좌측에 이제 참기름, 들기름을 볼 수 있고요. 용량에 따라 이제 포장 용기 모양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김,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는 이제 좀 더 대용량으로 파는 기름류를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제가 예전에 합정동에 굉장히 잘 가는 유명한 북한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북에서 오신 지인분들과 모임을 몇 번 가졌었는데 이거 보세요. 너무 플레이팅이 예쁘고 정갈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좌측은 이제 찹쌀 순대,
맛도 우리 남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분식집의 순대랑 맛이 정말 달라요. 윤기부터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소고기 초무침.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합정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확인차 연락드려서 이제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상호명은 혹시 이제 또 꺼리실 수도 있어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제 맛있어하는 약단밤인데요. 추석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드셨을 알이 굵은 한국의 어떤 밤과 비교해보면은 크기가 좀 더 작습니다. 근데 이제 칼집이 이제 나져 있거든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달궈서 이제 살짝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휘휘휘 이렇게 저어서 구워 먹으면은 이제 껍질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무튼 이제 먹잖아요. 그럼 인공적이지 않은 뭔가 아주 기분 좋은 건강한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여기 대표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죠. 이 토마토즙은요, 부여에 계신 대표님이 이제 만드시는 건데, 정말 토마토즙이 정말 꼴쭉해요. 예. 물이 막 희석된 그런 어떤 느낌이 없고, 아무튼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 사진은 언제 찍었냐면요. 제가 그 대표님 처음 뵀을 때 그때 찍은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부천 그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 식품 코너 앞에 자그맣게 이벤트 겸 북한 탈주민 분들 물품 매대 같은 게 좀 마련이 됐어요. 이런 이벤트 한다 뭐 이런 홍보된 소식이 있어서 한번 저와 연구하시는 박사님 한 분과 함께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름에 좀 입맛 없을 때 아무튼 요 토마토즙은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 식품 코너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식품 코너 뒤에 좀 어렴풋이 보이시는데요. 식품 코너 앞 이제 매대 설치된 이제 매대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훈민정음이 이제 훈민정음 문양이 새겨진 마스크를 제가 직접 샀었거든요.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은 이런 한글 문양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미리 사두고 몇 명 나눠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자, 다음으로는 그 당시 이제 이벤트 현장에서 판매된 즉석 인절미 믹스였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이제 호떡 믹스 같은 거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알았지만, 인절미를 사 먹으면 봤지 이런 직접 해먹는 그런 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구나. 특이하다. 참 신기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인절미 만드는 방법, how to 인절미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져 있는데, 아무튼 인절미와 인절미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외국인 친구들의 어떤 눈길을 끌 수 있겠다. 방법도 다 이제 영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역시 그 당시 이벤트 현장에서 판매된 화장품 코너였는데요. 상품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근데 그 화장품 코너에서 좀 신기해서 좀 사봤는데요. 수분폭탄 마스크팩이었습니다. 자, 이걸 샀더니 미백 앰플도 함께 써보라고 또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한시적인 이벤트이긴 하지만 백화점에서 또 흔치 않는 서비스를 받아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식품 코너 쪽 이제 그 맞은편에 이제 푸드코트 쪽에 요 이제 한켠에 이제 마련되었던 매대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떡을 팔고 계신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주신 닭고기 브리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좌측에는 이 형형색색의 어떤 비누, 컵, 보틀 등의 어떤 진열과 우측에는 이제 기념품, 모든 선물 용도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같이 보시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진으로 좀 직접 보시니까 좀 더욱 생생하게 와닿으시죠? 아무튼 이런 북한 탈주민분들이 직접 팔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안 이용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내용을 돈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일컫잖아요. 다음 코너에서는 이미 소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의견과 아직 소비 경험은 없는 예비 소비자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간략히 가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주신 어떤 날 것 그대로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논문이나 전문 보고서 보면은 그래프로 되게 예쁘게 정리된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요. 소비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어? 이게 생생한 의견이 확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번 특강은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나 혹은 이미 창업하신 분들, 이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날 것 그대로 좀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존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주위 사람들한테 북한 이탈 주민 분이 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의견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응답 주신 분들이 대략 반 정도가 이제 한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고, 반 정도가 이제 남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분들이 어떤 걸 이제 이분들은 이제 거의 뭐 평양냉면, 찹쌀순대, 인조고기밥, 두부밥, 녹마국수, 만두, 짝태, 떡 등 약간 북한식 혹은 뭐 북한 관련된 어떤 음식 아이템을 이제 구매해본 경험이 있으셨어요. 자, 근데 보세요.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요. 음식 관련된 것을 먹어본들로 추정되는 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컨대 맛 좋다, 품질도 좋고, 고향의 맛이다, 믿고 먹는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들은 제가 빨갛게 좀 표시를 해봤어요. 요걸 한번 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칭찬은 그냥 한번 이제 듣고 기분은 그땐 좋을 수 있는데 조금 까칠한 평가는 들을 때는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개선점에 대한 힌트를 바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가격 대비 품질이 좋고, 구매에 사회 환원적 의미 부여 가능하다. 또 호기심에 한번 정도 추천은 해볼 수 있지만 특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은 경우 대체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별로 이제 그 자체가 특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고향 사람이라서 즉 이것도 역시 그 자체의 어떤 고유의 어떤 경쟁력보다는 같은 이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하겠다는 거죠. 또 탈북 동포에서 구입했지 자체적인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 같다. 또 이제 북한 주민들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어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됐고요. 다음. 자, 보시면요. 빨간 글씨요. 직접 구매해서 선물로 줄 수는 있겠지만 구매를 또 권유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 또 북향민, 북에서 오신 분들을 또 이제 북향민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북향민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 자립을 위해 뭔가 도와주는 취지에서 그리고 또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탈북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제 빨간 글씨 보시면 서로 도우는 입장이라서 탈북민이 매출 높여서 잘 살기를 바래서 자, 아무래도 생소할 수 있는 북한 음식 혹은 상품 추천하기가 망설여지고 혹시 추천했다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아질까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도움을 또 주고 싶으면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등등등의 내용을 보셨어요. 자, 종합하면 상품 혹은 제품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소비를 추천하고 권장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뭔가 좀 도와야 될 것 같은 마음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제가 북한 이탈 주민 창업자분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어떤 빨간 글씨 내용을 보면은 막 어깨가 좀 처질 수 있고 시무룩해지고 또 엄청 기분도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취지로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좀 기분 나쁘지만 이런 의견도 있었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네. 받아들여가지고 또 내가 판매하는 창업 아이템의 고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겠다, 분발해야겠다 의지를 다져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창업자분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어떤 도달하신 분들을 잘 보잖아요. 창업자 본인이 북한 이탈 주민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어필하기보다는 제품, 상품 혹은 서비스 이런 어떤 판매하는 내용 그 자체의 경쟁력으로 승부하시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음미하고 생각해 보면은 참 좋겠다. 이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아직 소비 경험은 없는 이제 예비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창업자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좀 빨간 글씨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신과 상관없는 좋은 상품이면 됩니다. 또 꼭 북한이라는 인식을 갖기보단 제품이 경쟁력이 있으며 편견 없이 구매할 것 같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이 없다. 그리고 소비자를 고려해달라. 그리고 북에 대한 어떤 남한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장벽을 넘어서는 상품 종류와 영업 방식을 제공해달라. 그리고 상품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높으면 부업하는 건 중요치 않다. 자, 또요. 개인적으로 창업자의 어떤 탈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품 혹은 서비스를 얼마만큼 자임새 있게 만들었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역시 출신 지역 상관없는 어떤 경쟁력으로 좀 승부해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쭉쭉 계속 비슷한 의견들이고 또 북한만의 자, 북한만의 어떤 지혜나 정서가 담긴 창업 제품이 있다면 구매해보고 싶다. 획일화된 상품이 아닌 북한 특성을 보여주는 상품 부탁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것이 무엇일지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불법적이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 경쟁력이나 어떤 창업 아이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결국 해당 상품 혹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고유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남한 시장 내의 어떤 기존 소비자들이나 어떤 예비 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 요약은 첫째도 둘째도 어떻다? 뭐다? 고유한 경쟁력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만약 동포니까 우리 이웃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창업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회성 행사에서는 한번 호기심에 한시적으로도 이렇게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어떤 상품, 제품 혹은 서비스로 매력을 보이고 꾸준히 판매되겠는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한 어떤 일회성 행사를 통한 판매로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공유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 탈주민 창업 생태계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언인데요. 자, 저는 일단 이 분야 연구를 해오면서 항상 마음속에 한 가지 품고 있던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것은 생태계. 즉 그냥 사업체 하나의 어떤 사업체의 어떤 성공만으로 이제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렇게 또 울창한 숲으로 커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생태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생태계로 잘 발전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웃으로서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의 어떤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은 좀 메말라가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떤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또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이를 또 동시적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뭘까? 좀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분들의 어떤 의견은 있겠지만 저는 그 어렸던 시절부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지금 세계적 수준의 어떤 기업을 이룬 기업가 분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돌파구가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어떤 북한 이탈주민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소중한 주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일단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어떤 표현을 늘 마음에 새겨서 현장에 진짜 무슨 문제가 있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지?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어떤 늘 강구하는 자세를 좀 지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 창업자분들이라든지 창업자분들이 어떤 판매하는 것들을 또 사는 소비자 목소리라든지 이들 어떤 주변의 그래도 어떤 현장에서 계신 또 다른 분들 어쨌든
아무튼 현장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그런 어떤 실효성 있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 또 아까 소비자와 이제 예비 소비자 의견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창업은 실전이에요. 그래서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남한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어떤 창업 아이템의 어떤 고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의 어떤 존재가 지금은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행사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분들의 어떤 시장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에 정말 초점을 맞춰야 지속 가능하겠다. 이거를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 대상 창업 교육을 좀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사업 계획서 쓰는 요령 이런 거에 좀 치우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어떤 이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보고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유망하겠다. 그리고 꼭 창업자가 아니더라도요. 자영업을 통해서 이제 좀 뭔가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어쩌면은 또 남한 시장 내에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또 투자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즉 어떤 투자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 어쩌면 또 창업 후배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내가 겪은 어려움을 좀 덜 겪도록 컨설팅 해준다던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이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요령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교육보다는 어떤 기회 포착과 생태계의 어떤 발전과 확장에 대해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교육과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대다수지만 이분들이 이제 계속 자영업만 또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 우리도 옛날 이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국에 예전에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그곳에 건너가신 분들은 막 세탁소, 슈퍼마켓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제 자손들 세대를 거쳐가면서 조당들이 이제 만들어놓은 기반 위에 어떤 시장 지향적 기회 포착형으로 굉장히 어떤 훌륭하게 또 사업을 확장 발전시키거나 또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하신 분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다수가 자영업을 하시지만 이 자영업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생태계 발전이 이렇게 고부가가치의 어떤 벤처기업까지 또 어떤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확장 발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어떤 정책적 육성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한 창업에 성공하시는 분들만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실패를 감추고 숨기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사회의 폐쇄성인데요. 성과 혹은 뭐 성공만을 우대하고 또 책임 추궁 문화 때문에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봐요. 근데 이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알려줘야지 또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그냥 딱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자산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 창업자들의 어떤 실패를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풀어가면서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냥 보여지는 단기 성과, 즉 기간 안에 뭐 얼마나 많은 수의 창업이 만들어졌나 뭐 이런 것만 치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어떤 체제 경쟁의 어떤 영웅으로 보는 어떤 그런 상징화해 버리는데 초점을 맞추면요. 그러면은 질 좋은 창업보다는 보여주기식 숫자에만 급급하게 되죠. 또 이런 관행이 지속되게 되면 지금 2023년이지만 10년이 지난 2033년에도 지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이 부분을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특히 실패 시 재도전할 수 있는 정책 종합 패키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의 어떤 실패한 창업자들과 또 탈북민 분들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어떤 탈북민 맞춤형 내용이 발굴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그 경제적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킬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이분들이 경험을 살려서 만약에 또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를 위해
기존에 이 분야에 관심 있던 북한학, 경영학 관련 전공자들뿐 아니라 법 제도적 차원의 어떤 강구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학, 행정학이라든지 또 심리적 어떤 타격에 대한 어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심리치료 등 아주 다양한 어떤 전공자분들의 관심과 연구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특강 시작할 때 이분을 소개드렸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근데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직접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만 하고 방관자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천하는 방법을 직접 만들어내고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사실 여러분, 남북의 체제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게 왜 태동되었을까? 그 이제 처음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각각의 이제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름의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면서 강점과 약점, 자랑스러운 점과 보여주기 싫은 부분, 또 서로 막 꼴보기 싫은 부분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각 체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사실 그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고민에서 출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은 이제 남북이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많이 발생하고 또 서로 계속 싸우고 있지만 잠시 냉정을 되찾고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이제 외국인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잖아요. 그럼 남한과 북한은 각 체제를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경험했으니 강점과 강점이 막 절묘하게 경합이 되면은 세계 최고의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은 남한 사회에 대해 탈북민들의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지만 추후 통일에 대해서 영역을 넓히면요. 그럼 북한 내부의 어떤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연구 분야도 결합돼서 더 큰 영역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분단 상황이라서요. 남한도 북한도 주변국들의 이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어떤 기업가 정신 강국 통일 한반도를 만들면 어쩌면 역으로 주변국들이 우리 눈치를 보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아무튼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매력적인 한반도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일단 꺼져가는 성장 동력의 불씨를 다시 지펴줄 수 있는 그게 뭘까 고민해 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